세상과 단절돼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은둔 청년부터 노인의 고독사까지 사회적 고립은 그 모습도 제각각인데요. 해외에서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일찌감치 문화와 예술 교육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함께 웃고 즐기는 방식으로 고립된 이들을 사회로 끌어내는 건데요. EBS 뉴스는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금창호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벗고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3년 4개월 만입니다. 하지만 거리두기의 상처는 아직도입니다. 타이밍이 자꾸 어긋나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나 지금 코로나 걸렸어 이러고 또 누군가는 잘도 지내고 있고 또 그가 나을 쯤엔 또 다른 사람이 걸려 있고. 어린아이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저희 첫째가 특히 20년도에 1학년 입학했는데 정말 친구 사귀기가 힘들었고 그냥 좀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좀 딱하고. 우리 국민들의 사회적 고립도는 코로나19 기간 6%포인트 넘게 증가했습니다.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하거나 힘들 때 이야기를 나눌 상대가 그만큼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외로움을 느낀다는 국민은 지난해 5명 가운데 1명꼴이었고 자살률 역시 지난 2017년 이후 증가했습니다. 해외에서는 고독과 외로움을 사회적 질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국은 지난 2017년 전체 인구의 약 14%인 성인 900만 명이 고독을 느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듬해 이 문제를 전담할 부처 외로움부를 만들었습니다. 개인적인 고통일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320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52조 원가량의 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일본에선 줄어들던 자살률이 코로나 이후 다시 상승하자 지난 2021년 조직을 신설하고 고독, 고립 담당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이들 나라는 고독과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사람 사이 관계를 회복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처방이라고 하는데 핵심은 문화와 예술을 적극 활용하는 겁니다. 댄스 그룹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도자기를 만든다든지 이런 활동을 통해서 몰입도 하고 관계도 맺고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이런 것들을 사회적 처방으로 해주고 요거를 의료보험 체계 안에 포함시킨다. 우리나라도 내년에 사회적 고립 예방 지원센터를 만들어 외로움 문제에 대처하고 각종 문화시설을 기반으로 다양한 예술체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민간에서는 벌써부터 이런 문화예술 교육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어서 진태희 기자입니다. 연극을 전공하고 공연예술 분야에 10년간 몸담았던 유나 씨는 지난해 말 일을 그만뒀습니다. 마음이 되게 허하기도 하고 굉장히 무력해지더라고요. 집에 처박혀가지고 아무랑도 연락도 안 하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이런 유나 씨를 2달 만에 밖으로 이끈 건 여러 가지 재료로 본인의 감정을 표현하는 미술 수업이었습니다. 기쁨, 슬픔 이런 거를 마음껏 표출할 수 있어서 그게 되게 저는 속 시원했던 것 같아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 문화예술 활동을 하며 청년들의 정서 관리를 돕는 아트퍼스트 프로그램입니다. 사단법인 오늘은이 올해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특히 사회 문제로 떠오른 고립 청년의 마음을 챙기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실제로 우리 청년 10명 가운데 7명은 물리적, 정서적 고립을 겪어봤습니다. 3개월 넘게 다른 사람과 직접 만나지 않고 밖으로도 거의 나가지 않는 청년도 14%에 달합니다. 그래서 아트퍼스트에는 사진이나 그림 등 작업 결과물을 두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도 포함됩니다. 같이 어떤 에피소드 그리고 추억이라는 걸 만들어가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 서로의 마음을 열어가면서 다가가는 그런 느낌들이 되게 좋았고. 노년층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도 있습니다. 20, 30대에 비해 사회적 고립도가 1.5배 높을 정도로 코로나19로 인한 노인들의 타격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삶을 연구하는 창작자들의 모임, 이모저모 동호소는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외부 활동을 하기 어려웠던 노인들이 집에서 남아 활발히 움직일 수 있도록 일상 속 동작을 매개로 춤을 만들었습니다. 준비해야 될 어떤 상황들을 이제 움직임으로 만든 거죠. 패턴을 좀 이제 소개시켜드리고 어머님 나가시기 전에는 열쇠에 마스크 하시면서 움직이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고 어떤 움직임을 드린다든지.
디지털 기기를 다루는 데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을 위해 달력 형태로 안무 교재를 만들어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고립되시는 상황에서 혼자서 나는 짝을 잃었어 라는 말씀을 하셨던 게 굉장히 저는 기억에 남았었어요. 실생활에서 움직임을 좀 동기를 부여하는 그것이 다시 작은 어떤 삶맛으로 이어지고 작게나마 그리고 글쓰고 춤추는 문화예술 활동들이 팬데믹으로 생긴 상처를 회복하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EBS 뉴스 진태입니다. 문화예술교육기획 보도, 오늘은 노인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디지털 사회라지만 정작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은 일상적인 소통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 문화예술교육이 소통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보도에 진태희 기자입니다. 42년 교직 생활을 마친 장현숙 씨. 지금은 2년차 북튜버입니다. 짧은 글, 긴 여운, 지하의 글방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노인 고독사부터 학교 폭력까지 다양한 주제로 글을 쓰고 이를 낭독한 영상도 직접 만듭니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1년 동안 영상 제작 방법을 익혔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갖다 사회에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제일 좋고 가족도 포함되죠. 유튜브를 통해서 아주 오래된 친구에게서 연락이 오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코로나 시기 비대면 일상이 자리 잡으면서 편한 소통수단이라던 디지털 기기는 노인들에게 또 하나의 장벽이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히는 걸 넘어 예술작품을 직접 만드는 노는 창작자 프로젝트는 그래서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배운 대로 손녀가 이제 중학교 다니는데 걔들한테 보내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은 노인 집단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주변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이해하려는 문화 수용력이 크게 늘었습니다. 아동 청소년뿐 아니라 노인 세대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친 문화예술 교육이 활성화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일회성 단기 프로그램이 아닌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버리면 또 혼자 하시기가 힘들어서 동기를 잃어버리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죠. 교류도 하고 또 뭔가 이렇게 또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다른 거를 또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런 디지털 창작소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의 18%. 디지털 정보 격차가 소통 단절과 고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인들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이 더 절실합니다. EBS 뉴스 진태입니다. 문화예술교육 기획 연속 보도입니다.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도 문화예술교육 활용 방안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는 우리 국민은 12.2%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참여율은 현저하게 이렇게 떨어지는데요. 시간이 없고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도 없다는 이유에서인데, 그런 만큼 일단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시 이 교육을 받겠다고 했지만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교육 참여 의사는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일, 지방자치단체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 현장을 진태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강원대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한 카페. 주민들이 모여 글을 쓰고 토론하는 공간입니다. 춘천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올해 문을 열었습니다. 근처에서 편하게 좀 내가 좋아하는 취향을 만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욕구를 좀 이제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좀 해소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학교 가는 길에도 한번 들려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주말에 심심할 때도 나가볼 수 있고. 서점, 공방, 옷가게 등 친숙한 공간은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 소모임 거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일상 공간에서 문화예술 경험 기회를 늘리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도시가 살롱 프로그램입니다. 이웃을 만나고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과도 대화를 나누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둘째가 좀 다리에 장애가 있어서 이렇게 분리 불안 같은 걸 갖고 있었고, 놀이터에 나가서도 이제 다른 학년들하고도 격이 없이 놀고. 곳곳에 스며든 문화예술 교육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춘천 지역에만 편집자, 출판 에디터 같은 예술산업 일자리 300개 정도가 새로 만들어졌고 정주 인구도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관심사가 맞닿아서 교차하는 지점이 생기면 같이 또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여기 좀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방치된 카세트 테이프 공장이었던 팔복예술공장은 전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공간 중 하나입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방문객 수는 꾸준히 늘었습니다. 잠재력 있는 예술가를 발굴해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중년을 위한 문화예술 평생학습을 제공하는 등 지역 상승을 위한 해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작은 미술관도 있고 또 공연장도 있고 이런 곳들이 원래는 문화예술 교육을 하는 곳이 아니었지만 저희 프로그램들하고 예술 교육하는 강사들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공간으로 또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 역할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운영돼 오던 것이 지난해부터는 각 지자체에서 예산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부담으로 문화예술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행할 동력이 부족해졌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중앙의 드라이브를 좀 적극적으로 걸어주신다라고 하면 지자체도 지역의 입장에서 스스로 뭘 준비해야 될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뭐 예산의 문제든 사람의 문제든 공간의 문제든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지자체를 중심으로 문화예술 경험을 확산하려는 시도가 지방 소멸에 대응할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BS 뉴스 진태입니다. 문화예술교육기획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이 우리 삶에 더 깊이 스며들려면 어려서부터 교육 기회를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어릴수록 교육의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죠. 특히 교육을 받고 난 뒤에 문화예술 친숙성 향상도는 이렇게 아동 청소년이 성인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만큼 문화예술에 대한 거부감이 줄고 더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어린 나이에 경험한 문화예술 활동은 사회성을 길러줄 뿐만 아니라 진로를 찾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주선 씨는 무대 음향 감독을 목표로 대학에서 문화예술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꿈을 갖게 된 건 학창 시절 꿈의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면서부터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8년간 비올라를 연주하며 소심한 성격도 바뀌어갔습니다. 그냥 공무원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공연을 많이 다니고 뭐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냥 천천히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자리 잡았던 것 같아요. 꿈의 오케스트라는 아동 청소년들이 합주를 통해 즐겁게 음악을 누리고 건강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게 돕는 사업입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지난 2010년부터 시작했는데 현재 전국 49개 오케스트라단에서 학생 2,70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가정이나 다문화 가정 자녀들도 많이 참여해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저희 문화재단이 마련한 연습실에서 연습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아동들이 한 60%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단원들은 서로 다른 악기로 합을 맞추며 조화로운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합니다. 6년 동안 오케스트라 활동을 한 학생들을 살펴봤더니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갈등 상황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됐습니다. 이 오케스트라라는 게 작은 사회와도 같거든요. 거의 40명이 넘는 단원들이 하나의 음악으로 같이 협심해가지고 음악을 만들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협동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주안점을 좀 두고 있습니다. 음악 교육으로 아동 청소년의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다른 예술 교육으로 활동을 넓히고 있습니다. 올해 거점 기관 20곳을 중심으로 꿈의 댄스팀을 만들어 무용을 통한 전인 교육에도 힘을 쏟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문화예술교육기획 연속 보도입니다. 어릴 때부터 문화예술과 관련한 경험을 늘리려면 학교에서부터 이 교육을 확대하는 게 중요하겠죠. 학교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다양한 주제 교육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특히 작은 학교를 중심으로 이런 시도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지역의 활력도 불어넣고 있습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마음에 드는 꽃을 상자에 하나씩 옮겨 담아 나만의 작은 화단을 만듭니다. 다른 친구의 화단과 함께 운동장 한편에 놓으니 조그마한 정원이 완성됐습니다.
저기는 원래 쓰레기도 좀 있었고 아예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는데 저기에다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해서 엄청 약간 예뻐져서 보기가 너무 좋아져서 기분이 좋아요. 뿌듯해요. 조형 예술 활동으로 생태 환경을 배우는 모두의 정원 수업입니다. 부용초를 포함해 충북 영동군 소규모 학교 5곳의 학생들이 모여 활동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예비하는 공간인 거잖아요.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무래도 좀 제한돼 있거든요. 내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관계를 가짐으로써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지, 어떤 배려와 책임과 존중을 해야 되지를. 부용초의 문화예술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지난 2020년 예술꽃 씨앗학교에 선정되면서부터입니다. 예술꽃 씨앗학교는 전교생이 400명이 되지 않는 작은 학교 학생들의 문화예술 경험을 늘리기 위해 전교생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지난 2008년 시작한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150여 개 학교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4년 연속으로 지원받기 때문에 학생들이 느끼는 효과가 더 큽니다.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 같아요. 만드는 과정에서 뭐 이 재료도 써보고 혹시 뭐 입체가 됐다가 평면이 되었다가 다양한 방법들을 하면서 그걸 다시 구현해 나가면서. 예술꽃 씨앗학교의 프로그램은 인근 학교로 퍼지고 학생들이 준비한 공연과 작품이 마을 축제에서 공유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학교 문화예술 교육이 학생과 학부모, 더 나아가 시민들의 문화예술 경험 확대에 거점이 되고 있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사회적 고립도와 우울감이 증가한 만큼 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문화예술 교육의 중요성은 계속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도 지난 2018년부터 5년마다 문화예술 교육 종합 계획을 세우면서 이 교육 확대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지역 중심으로 이 정책이 확산이 되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문화예술교육 5개년 종합계획을 처음 세우며 시민들의 문화예술교육 경험 확대를 가장 큰 목표로 삼았습니다. 지역별 문화예술교육센터를 중심으로 교육 계획을 세우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학교에서 주로 이루어지던 문화예술 교육이 지역 시민에까지 퍼질 수 있게 기반을 조성한 겁니다. 이 계획을 토대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문화예술 교육을 경험한 사람이 꾸준히 늘고 교육을 담당할 2급 문화예술 교육사 역시 5년 새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민들에게 이런 정책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문화예술 교육 참여율은 12%에 그칠 뿐 아니라 문화예술 교육 용어에 익숙하다는 사람도 20%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문화예술 교육이 보다 시민 삶에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준비 중입니다. 유휴공간이나 시설들이 문화예술 교육 시설로 지정되는 것.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시설을 기반으로 문화예술 교육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치매 노인이랄지 고독한 중년 실버 계층을 위한 사업들 다양하게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역 문화예술교육계에서는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현장에 안착하려면 무엇보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정부가 문화예술교육의 지역화를 외치며 차츰 중앙정부 예산 비율을 줄이고 지자체 예산 비율을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기 지역만 봐도 인구 10만 명당 문화예술교육 예산이 기초지자체별로 최대 36만 원 차이 납니다. 지자체나 아니면 뭐 지역 스스로도 그런 예산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야 되는 건 당연한데요. 지역이 또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중앙의 드라이브가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뭔가의 이슈 화이팅이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부족하다. 현장에서 실질적인 교육을 담당하는 문화예술 교육사들이 안정적으로 교육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예술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예술 활동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술인 활동에 대한 보험 가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또 문화예술 교육의 성과와 보완점을 정확히 잡아내려면 문화예술 교육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지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지표와 자료도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